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재무제표는 결과적으로는 자산부채자본 그리고 수익비용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잘 정리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서식이죠. 자, 앞선 사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단어로 했어요. 뭐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 뭐 은행 대출 등등등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사실상은 자,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규칙이거든요. 자, 거기 규정된 명칭으로 겁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전문용어로 하다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어떤 기업은 땅이라고 하고 어떤 기업은 뭐 토지라고 그러고 같은 땅이지만 어디는 뭐 돼지라고 부르고 어디는 뭐 공장 부지 등등등등. 자, 이렇게 같은 땅인데 각각 다르게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면은 주요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등이 이제 겁나게 힘들겠죠. 그리고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아주 계정 과목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땅이면 다 토지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 토지, 이용하는 사람도 토지 해서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계정 과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주요 계정 과목은 5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자산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부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익비용 이렇게 5가지 항목 안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를 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자, 예전에 거지가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자, 거지가 하는 얘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크 표시 하나 시켜주세요. 체크. 자, 현금 있죠, 현금. 현금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 돈 주고받는다. 예. 그럴 때 이제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쓰면 돼요. 자, 자산은 뭐예요? 내 재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거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면 돼요. 돈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예. 나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라고 볼게요. 단기대여금. 자, 단기대여금.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는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빌려주고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한 채권이다. 사실은 단기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대여금이라는 그 개념이 합쳐진 거거든요. 단기는 1년 내라는 뜻이에요. 1년 내. 대여했다. 대여금은 빌려줬다. 돈을 빌려주서 그 다음에 1년 내에 그걸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친구나 거래처한테 뭐 2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뒤에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내로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빌렸다? 근데 나의 자산이에요? 지금 내가 손에 뭐 돈을 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나중에 1년 내에 사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한테 6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권리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회계사는 자산으로 본다. 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살펴볼 거냐면 다 저기요. 처음에 이걸 다 하면은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다는 얘기다. 자, 다음은 여기 장기대여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볼게요.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자, 금전을 대여하고 1년 뒤에 회수하기로 한 채권. 장기는 1년 지나서 1년 뒤. 대여금은 마찬가지로 빌려줬다. 자, 거의 같은 거죠. 근데 기간만 달라요. 기간만. 회계에서는 단기랑 장기를 나누는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요. 1년 이내는 단기로 부르고요. 1년 넘어가면 1년 초과하면은 그러면 장기라 그래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여기는 2개만 볼게요. 2개. 자, 일단 상품 있죠. 상품 있죠. 밑에 제품이 있죠. 자, 얘도 일반적으로는 잘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자,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자,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막 그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달라요.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거죠. 구입해온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제품은 자, 제자가 들어가죠. 내가 제조, 생산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어떤 예를 들자면은 제가 라면 좋아하는데요. 신라면이다. 어떤 회사는 상품으로 부를 거고요. 어떤 회사는 제품으로 부를 거예요. 자, 신라면을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상품이에요, 제품이요? 상품이죠. 이마트가 농심으로부터 사온 거니까 얘는 구입해온 거니까 상품이죠. 그 다음에 제품이 되려면 농심이죠, 농심. 자, 농심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밀가루 사고 고춧가루 사고 소금 사고 파 마늘 사가지고 막 신라면을 만들었죠. 예, 그때 제조했죠. 그러니까 농심이 가지고 있는 신라면은 제품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중에서는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는 걸 좀 볼게요. 유형자산. 눈에 보인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일단 토지라고 해요. 토지. 지난 시간에 제가 땅이라고 시골 땅을 쓰면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 뭐 임야, 대지, 전담, 논밭 뭐 이런 거 등등 땅은 무조건 다 토지다. 자, 그다음에 건물 있죠, 건물. 자, 공장 및 본사 건물, 통장 건물, 본사 뭐 사무실 같은 거 있죠. 매장, 뭐 나이키 매장, 기숙사, 뭐 직원들, 특히 뭐 젊은 남자들 뭐 먹고 자고 하는 기숙사 건물 있죠. 다 싹 다 합쳐서 그냥 건물이에요. 예. 생각보다 심플하죠. 다인 거죠. 예. 건물인데 막 여러 가지 부르면 회계 진짜 어려질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이게 다. 구축물. 구축물은 이제 교량, 댐, 뭐 교량 다리죠, 다리, 댐, 갱건, 굴, 그 다음에 정원시설 등등 이제 건물 이외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건물은 아닌 거, 뭐 다리, 뭐 댐 이런 것들. 그다음 차량 공방구는 바퀴 달린 거. 자, 승용차, 뭐 아반떼, 소나타, 회사가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다 차량 공방구예요. 트럭 마찬가지, 바퀴 달린 거는 다 그걸로 보시면 돼요. 지게차, 지게차는 이렇게 앞에 포크라 그래서 달려가지고 이렇게 파레트 같은 게 들어서 올리는 거 있죠. 오토바이 등등의 차량은 차량 운반물하고 겁나게 부른다는 얘기다. 귀장치.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비품. 자, 컴퓨터, 모니터, 책상, 사물함. 그 다음에 냉난방기,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난방장치 이런 거 등등 장기적으로 겁나게 사용하는 물품을 겁나게 의미한다는 얘기다. 근데 요 하나만 비교 표시를 할게요. 소모품이라고 있어요. 소모품. 자, 얘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A4용지라든지 볼펜, 사용품들이죠. 파일, 가위, 뭐 등등. 네. 자, 강의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비품은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컴퓨터 한 번 쓰고 버려요? 모니터, 뭐 한 10번 썼으니까 버려야지. 재벌도 그렇게 안 할걸요? 네. 책상, 사물함 등등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는 비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모품은 말 그대로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죠. A4용지, 뭐 볼펜 이런 거, 종이 화일이나 그런 거, 가위 등등 이제 주로 사무용품 등이 이제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주세요. 마지막 건설 중인 자산. 자, 얘는 좀 특이한데요. 건설 중에 있는 건물이나 뭐 기기장치 같은 것 중에서 이제 비싸고 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 즉 건물이나 기기장치를 아직 미완성 상태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걔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제 그 재무제표에 보여주게 돼요. 네.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자산들이다 라는 얘기다. 부채는 빚진 거였죠. 자,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을 먼저 볼게요.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 금전을 차입은 빌렸다는 뜻이고요. 1년 이내 갚기로 한 부채. 자, 넘겨서 단기 플러스 차입금. 역시 단기는 1년 내라는 뜻이에요. 차입금은 빌림. 그래서 요번에는 반대로 빌렸죠. 그럼 빚진 거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죠. 부채인데 단기에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서 야, 나 3개월 뒤에 갚을게. 돈 좀 빌려줘 하고서 빌려왔죠. 그럼 난 빚졌죠. 근데 3개월이기 때문에 1년 이내요. 그럼 그거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무제표에 적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차입금도 마찬가지 장기 차입금도 있어요. 예. 자금을 차입하고 1년 후에 갚기로 한 거죠. 장기는 1년 뒤에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빌린 돈이 되는 것이죠. 친구한테 돈 빌리고서 야, 한 2년 뒤에 갚을게. 나 좀 빌려줘 하고서 빌려왔으면 빚졌죠. 근데 2년 뒤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여금하고 차입금은 다르다.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대여금은 나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나의 부채다. 그리고 장기랑 단기로 나눠진다. 이거 먼저 봤고요. 자산, 부채 다음에 자본인데 자본은 복잡하고요. 나중에 조금 후반기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수익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용을 볼게요. 자, 수익 돈 번 거죠. 돈 번 거는 매출을 해서 돈 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출액 아니면 영업의 수익. 따라서 매출액 이외의 수익은 모두 영업의 수익이다. 그죠? 매출액 아니면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은 두 가지니까. 일단 매출액에는 뭐가 있냐면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요런 게 계정 과목이에요. 이제 요 계정 과목인데 상품 매출은 말 그대로 상품 사가지고 판매하면서 돈 번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은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 번 거. 요게 매출액 각각 계정 과목이고요. 영업의 수익 몇 개는 보세요.
이자 수익.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는 빌려준다는 뜻이죠. 대여하거나,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받는 이자. 이자로 돈 번 게 이자 수익이에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임대료. 자, 임대료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는 빌려준 거죠. 빌려주면서 월세나 뭐 그런 걸 받았다. 돈 벌었죠. 매출은 아니고,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일단. 자, 날려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회계는 그래요. 이거를 점진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게 회계지, 처음부터 쫙 풀어놓고 이걸 다 세세하게 다 하면은, 머리는 아플 뿐, 머리에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 한 것만 잘 복습을 해보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쵸? 비용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용, 관리비, 영업비용, 법인세비용. 네 가지가 있다. 자, 상품 매출원가, 원가죠, 원가.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매입 원가. 상품 사원대 들어간 돈, 돈 쓴 거. 상품 살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제품은 직접 만드는 건데, 만들기 위해서 뭐 재료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는 제품 매출원가라고 겁나게 부른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별표 하나 주세요. 별표 3개. 겁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얘도 비용이죠, 당연히. 비용인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급여라고 있죠, 급여. 우리는, 자, 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우리 월급, 뭐 이런 거 안 써요. 급여라고 불러요,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월급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퇴직급여?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없고, 퇴직급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반적인 급여, 그다음 퇴직급여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복리후생비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식대, 회식비, 밥 사주고, 뭐 회식, 뭐 삼겹살에 소주 시켜주고, 경조사비, 결혼했다, 아니면 뭐 누구, 부모님이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조기금이나 축의금 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체육대회들 같은 거 이제 개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음료수 사와야 되고, 막 천막 쳐야 되고, 막 장소 빌려야 되고, 돈 들어가죠. 그래서, 임직원을 위한 지출, 얘네들은 복리후생비. 한마디로, 직원한테 잘해준 거. 그런 거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부르고요. 밑에 접대비라고 있는데, 비교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 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뭐야, 접대비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육대회 비용 등등. 근데, 거래처를 위한 지출, 거래처가 핵심이죠. 회식비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한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거래처에 회식하는 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 이거 파이팅 있게, 자, 건배사 하면서 이제, 자, 뭐, 무슨, 뭐, 주식회사 어디 파이팅 하고서,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우리 거래처 파이팅 하고서, 카드 긁어주고 왔어. 지출했죠. 비용이죠. 그때는 접대비예요. 그죠?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한테 잘해준 거는 접대비다. 두 개 잘, 비교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껴있는데, 직원에게 지출된 교통비. 왔다 갔다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그 다음에 교통카드 충전해라.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출장비. 저기 지방 출장하는데, 출장할 때, 쓰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간 돈은 다 여비교통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장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밑줄 하나 쳐주세요.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자,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수도 광열비라는 비용으로 불러요. 다 지출이에요, 지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자, 그럼 세금 원가라고 있죠. 얘는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뭐 등록면허세, 뭐 등등의 세금. 그 다음에 어떤 각종 회사가,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비나 협회비를 냈을 때 세금과 원가라고 부른다. 밑에 있는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임차료 볼게요, 임차료. 아까 영업의 수익에 임대료 있었죠. 임대료는 내가 건물이나 기계장치 빌려주고 월세 등 받은 거, 돈 번 거. 임차료는 반대예요. 자, 그래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임차하고 빌리면서 월세 등으로 겁나게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그래서 임대료, 임차료 잘 구분해주세요. 수선비. 수선은 뭐 고친 거예요. 고친 건데, 수선이라고 하면 뭐 세탁소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근데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수리하고 지출한 비용이다. 뭐 고치는 돈 들어가죠. 수선비예요. 근데 얘도 예외가 하나 있는데, 자, 다른 걸 고쳤으면 수선비인데, 자, 자동차를 고쳤다? 그럼 차량 유지비예요. 자, 차량 유지비에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죠? 찍어 표시 해주세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 들어간 돈은 다 차량 유지비를 묶어요, 그냥. 그래서, 자, 주유비, 기름 넣고, 뭐 주차요금 내고, 어디 통행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하고, 뭐 검사비 등 이제 차량과 관련된 거는 다 차량 유지비를 부르기 때문에 자동차 고친 거는 차량 유지비다. 수선비? 아니, 차량 유지비? 그렇죠? 이게 비용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많이 깔릴 수도 있고, 이걸 잘 골라내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처음 하실 때는 비용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 보험료는 말 그대로요. 보험의 종류 관계없이 보험료로 돈 썼다. 그러면 무조건 보험료. 됐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도서신문 잡지 등의 구입, 종이로 된 거를 샀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쇄 복사, 서류 같은 거 복사 맡기고 인쇄 맡기면 돈 들어가죠. 그런 지출, 종이로 된 거 지출하면 도서 인쇄비. 광고 선전비는 뭐 광고나 선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비, 통신비 빼면 안 되죠. 통신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통신, 소통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표 및 엽서의 구입, 전화요금, 자, 서로 통신하는 거죠.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등으로 겁나게 지출한 비용이다. 그래서 회사가 뭔가 통신을 위해서 돈 들어간 거는 통신비, 됐죠?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영업의 비용은 일단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자 비용은 금전을 차입하고 돈을 빌리고 지급한 이자, 말 그대로 이자로 돈 지출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죠. 기부금, 사업과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지출한 거. 특히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죠. 뭐 제 지역에 뭐 태풍이 와가지고 뭐 거기다 이제 라면 갖다 주고 뭐 원재료 밀가루 같은 것도 갖다 줄 수 있죠. 거기서 부침개 같은 거 해먹을 수 있으니까 등등 이제 무상으로 겁나게 착한 일한 거는 기부금으로 겁나게 부른다는 얘기죠. 법인세 비용은 이제 법인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세금이다. 기업의 마지막 비용에 해당이 겁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개정 과목에 대해서 겁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한 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차차 점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요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 연습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지가 아주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회계를 아주 잘하죠. 여러분들 이 개정과목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중요한 회계 처리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